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쪽 차트 설명해 드리고, 이제 장기 추세랑 단기 추세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고,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는 원달러 환율이나 WTI, 국고채 10년 금리, 그리고 미국 10년 금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미국 쪽에는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관련해서 조금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신용 잔고랑, 그리고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고요. 원래 매일 격일로 이제 빨간색 탭이랑 파란색 탭을 좀 종목을 설명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전 증시가 조금 더 좀 지수를 설명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마감 시황 설명드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한 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하락은, 일단 하락의 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이 차트를 조금 보시면 어제 미국의 국고채 10년 금리가 거의 한 10bp 정도, 한 0.1% 정도 상승하면서 1.3%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인 페드가 이제 과거에는 돈을 정말 유동성을 정말 미친 듯이 풀었었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산 매입을 조금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계속적으로 증폭되면서 조금 증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베이시스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우려했던 게 일단 현실로 오늘도 나타났고요. 수급을 일단 보시면 개인은 1조 8천억의 엄청난 대규모 매수를 하였지만, 기관이 보시면 1조 3천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였고, 코스피 200 선물은 또 매수를 하면서 우려했던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선물 다 매도를 하였고요. 이 베이시스를 보시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서 계속 1%를 거의 넘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제 매도 차익 거래를 계속 유발을 시켰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이제 선물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서 일단 베이시스 갭은 한 1 정도로 메꾸면서 조금 아주 큰 폭의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는 판단되지만, 충분히 1 정도 되더라도 일단 매도 차익 거래의 위험은 일단 내일도 조금 도사릴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 베이시스를 먼저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코스피 200이 개별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코스피 200의 이동가가 한 424.4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3월 둘째 주에 코스피 200 주식을 살 수 있고 이제 살 수 있는 권리와 이제 의무를 가진 게 선물이 이제 423.4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이 더 싸기 때문에 비싼 현물을 팔고 싼 현물을 사는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이론가랑 현재가의 차이가 이 베이시스 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베이시스 갭이 플러스일 상황을 보통 이제 백어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현물 가격이 더 높을 때, 선물 가격이 더 낮을 때가 이제 백어데이션 상태고요. 라고 말을 하고요.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을 때를 이제 콘탱고라고 합니다. 이제 선물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일단 내일도 아마 지금 1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매도 차익 거래는 일단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이제 추이를 조금 보시면, 개인분들이 거의 한 1조 8천억 정도 엄청나게 대규모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거의 한 4,9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거의 1조 3천억 원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으로 개인이 한 5,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은 이제 선물 전부 다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2,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한 8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500억 매수, 외국인이 이제 장 막판에 한 700억 매수, 기관이 한 65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차트 설명해드리면,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이제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 3주봉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차트가 이제 2008년도부터가, 아니죠. 이제 조금 긴 시계열로 보시면, 이제 1998년도 이 IMF 때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파동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파동을 이제 기초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파동은 A파, B파, 이제 C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닷컴 버블 때까지가 이제 1파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닷컴 버블 이후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게 2파라고 볼 수 있고, 여기 3파가 이렇게 여기까지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의 이제 상승이 3파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4파가 이제 금융위기 하락부터 해서 이 지루한 이제 횡보 조정이 4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8년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5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큰 1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이제 코로나로 하락했던 게 A, B, C파로 큰 2파가 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은 이제 3파의 1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저희가 조금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동으로 조금 채널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세를 예측해 보면 이제 이 저점 부분과 이 저점 부분을 추세를 그은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점 부분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추세가 예측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거의 다음 부분에서 좀 주가가 정점을 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 천정 부근에서 정점을 치고 있고, RSI도 일단 70을 넘은 부근에서 지금 조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고점을 보지 않았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3-1파를 일봉으로 조금 자세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파동이 그러면 이제 3-1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3-1파를 잘게 쪼개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형 파동으로 4파고요. 여기가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사실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2파랑 4파 저점에다가 잠시만요. 네, 2파랑 4파 저점에다가 3파 고점 위에다가 추세를 올려놓으면 추세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추선을 깨고 나서 주가가 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A, B, C파로 A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이제 C파가 완성되고, 이제 남은 게 아마도 1, 2, 3, 4, 5로 하락하는 파동이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제가 한 3가지 가능성을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여기 마지막 이 5파가 뭐 여기가 1, 2, 3, 4, 그 다음에 5로 일단 나타날 가능성도 뭐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 이제 천정 부근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컸던 점과 이 올라갈 때 이 거래 대금을 보시면, 잠시만요. 이제 거래량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거래 대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을 조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거래 대금 자체가 일단 계속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과연 진정한 상승의 파동이었으면, 5파 상승의 파동이었으면 아마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주가는 이렇게 큰 폭으로 나름 상승을 했는데 거래 그 대금 자체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비파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5파가 조금 더 남아있는 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 3266을 넘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비파로 올라가고 C로 내려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그냥 A, B, C로 이 큰 폭의 상승을 되돌리는 파동일 가능성도 뭐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너무 작기도 하고요. 이 시간 자체가 엘리어트 파동이나 일목균형표 파동에서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상승한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나 조정폭이 작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 C파가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거의 된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전환선이라는 선이고요. 이제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초록 색깔 선이 기준선이고요.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회색깔 선은 9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9일 뒤로 후행시킨 선이고요. 이 세피아 색깔 진한 초록 색깔 선은 이제 26일 후행 스팬인데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주가가 이 전환선 부근에서 일단 좀 지지를 받고 일단 아직은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이 전환선 기준선도 일단 전환선이 위에 있는 게 좋은 호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호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세상 완전히 나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보통 후행 스팬이랑 이 기준선 방향인데요. 26일 후행 스팬이 이제 오늘자로 역전이 되었고 이제 26일 후행 스팬 이 기준선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일 동안에 여기서부터 잠시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6일인데 26일 동안에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인데 이제 아마 내일부터 이 기준선이 하락하게 될 예정입니다. 왜냐면 최고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최저점은 여기서 그대로지만 최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락을 할 예정이고요. 이 일목균형표에서는 이 기준선 방향 자체가 이 시장의 방향을 조금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기준선도 하락을 하고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된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여전히 일단 이 B파여서 이제 C파가 내려갈 확률이 저는 아직까지는 훨씬 더 높지는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일단 선물 시장이 있는 이 코스피 200이 저는 더 사실 정확하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코스피를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설명은 코스피로 드리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 판단을 할 때는 코스피 200을 더 중심적으로 봅니다. 코스피 200을 보시면 일단 기준선도 오늘 하회를 하고요. 뭐 9일도 역전이 되었고 26일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일단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 코스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그리고 이제 좀 장기 시계열 이 파동을 보여드리면 일목균형표에서는 이 시간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26일이라는 수치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에 있는 수치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열에 있는 수치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이제서 사용하는 수치인데 이제 피보나치 수라고 하고요. 이제 피보나치 수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인데 이제 밑에 있는 건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사용하는 일목산인분이 개발하신 이제 숫자입니다. 보통 일목산인분이 1환이라고 해서 226인데 이제 보통 200에서 257 사이에 있는데 보통 대개의 상승이 다 이 1환 안에서 보통 끝나게 되게 됩니다. 근데 딱 오늘이 226일인 날이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점에서 딱 26일, 이 26도 이제 일목균형표에 있는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데 26이라고도 딱 맞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 중요한 날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이 일목균형표 시간론상으로도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분봉 설명드리면 120분봉을 보시면 일단 ABC인 것을 제가 이 부분이 ABC인 것을 확실히 조금 알 수 있었던 것은 일단 ABC파가 이때는 되게 잘 보였기도 하고요. 이 O파랑 이 B파의 고점을 이 A파 저점에 그어보면 딱 C파를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는 일단 ABC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만약에 O파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승이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이제 C파로 이 B파가 완성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아마도 이제 1, 2, 3, 4, 5로 조금 하락 파동이 남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B파의 고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3180.94인데 만약에 A, B, C로 만약에 1배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계산치를 보시면 이 C파는 아마도 1배로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2862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조금 비슷하게 그렸는데 한 이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계속해서 좀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는 이 파란색 부분하고 이 빨간색 부분 영역을 선행스팬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행스팬이 매우 이렇게 얇을 때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분봉 선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을 일단 주가가 하회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기준선에서는 지지를 보였지만 만약에 이제 내일이라도 이 기준선을 깨고 이 선행스팬까지 깨버린다면 조금 주가에는 계속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면 오늘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은 조금 상승을 하였습니다. 한 2%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일단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하락 가능성이 있는 입장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변동성이 200일,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점은 일단 조금 증시에는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일목균형표 괴선으로만 봤을 때는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어 있고 주가가 현재 전환선 기준선 아래에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뭐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괴선만 봤을 때는 일단 주가가 안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지만 저는 일단 뭐 주봉상으로 봐도 원래 과거에는 10에서 14가 정상적인 수치인데 지금 26이라는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언제든 조금 급등락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미국 쪽 설명을 드리면 미국 쪽도 똑같이 장기 추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미국 쪽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하락의 바닥인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그럼 1파, 여기가 2파, 3파는 이제 연장이 되어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여기까지가 3파입니다. 여기가 이제 딱 트라이앵글로 이제 삼각 파동이라고 해서 트라이앵글로 4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사실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1, 2, 3, 4, 5로 사실 이렇게 상승 파동이 되고 이 하락 파동이 이제 ABC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만약에 이제 3번 파동이 연장이 되게 된다면 이제 이 1번 파동하고 이 5번 파동이 퍼센트로 올라간 퍼센트로 딱 1대1 비율로 딱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상승했던 이 3959가 최고점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이 계산치를 조금 넣어봤는데요. 어제는 4,000을 넣었지만 저는 이제 아마 이 3,959가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고점을 한번 넣어보면 이제 1파의 상승률이 81.6%였고요. 5파가 딱 정확하게 거의 82.1%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이제 1배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점을 쳤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중요한 건 이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조금 추세를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똑같이 2파랑 4파 저점에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현재는 이 추세선을 주가가 넘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이 추세선만 봤을 땐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가가 이 추세선을 확실히 하락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큰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 5파를 이제 일봉으로 조금 잘게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1파고요.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이제 또 여기 부분이 또 5파도 3파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부분은 또 똑같이 삼각형이나 아마 플랫 파동일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5번 파동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제가 3파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1파 상승률과 5파 상승률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어제는 제가 이 5파 고점을 4,000으로 놓았지만 오늘은 이제 또 정확하게 이제 고점이 아마 나온 것 같아서 3,959로 넣어 놓으면 이 1파 상승률이 21.2%였고요. 5파 상승률이 22.8%였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1.6%밖에 낮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아직까지도 일단 조금 고점을 이제는 보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3파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 3파 고점에다가 채널링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 오파 자체로 채널링을 하는 게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오파였던 가능성을 또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이 2파 저점하고 4파 저점을 그은 추세선에서 최근에 하락 부분이 딱 지지를 보이면서 반등을 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에서 계속 이 채널 안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럼 이 마지막 5파를 또 잘게 쪼개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였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 파동에서도 2파 저점과 4파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3파 저점에다가 3파 고점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지금 거의 딱 추세선을 약간 하락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뭐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미국 쪽 만약에 뭐 S&P ETF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지금 당장은 매도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확실히 조금 깬다면 그때를 조금 매도하시는 게 전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전환선 기준선도 호전돼 있고 뭐 9일이나 26일 후행 스팬도 여전히 뭐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괴선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뭐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봉으로 조금 짧게 보시면 120분봉으로 보시면 사실 현재 주가가 이제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밑에 있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었고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뭐 미국이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5파에서도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이렇게 삼각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를 치면서 아마 정점을 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가 뭐 1, 2, 3, 4, 5로 남았다고 하기에도 이게 1파가 4파 저점을 뚫으면 안 되거든요. 이 1파 고점을 4파 저점이 뚫으면 안 되는데 이미 뚫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상승을 하리라고 하기에는 아마 조금 저는 이제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짧게 한번 한 10분봉으로 짧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었는데요. 여기가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1파 하락 1, 2, 3, 4, 5로 1파 하락 여기가 2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까지가 5파 해서 이제 일단 아마 작은 이게 1파로 1, 2, 3, 4, 5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A파가 A, B, C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것을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A가 아마 1, 2, 3, 4, 5로 내려가는 A일 것 같기는 하고요. 아마 여기가 이제 2파 진행 중이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지금 뭐 3파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게 이제 10분봉으로 파동을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조금 하락은 저는 더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삼성전자 차트도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 삼성전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었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완연한 하락 추세고요. 9일이나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다 역전이 되었고 이제 내일부터는 기준선까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뭐 남은 것은 사실 이 선행 스팬 하단을 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의 차트상으로는 이제 정말 안 좋은 상황에 다다르게 됐고요. 이 선행 스팬 영역까지도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저는 조금 높은 확률로 시작되었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설명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 역전이 되었고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뭐 사실 이 145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곧 역전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차트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사실 미국에서 가장 뭐 핫하고 이제 서학겜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투자를 가장 많이 하시는 회사 중에 하나인 테슬라를 보더라도 기준선 전환선이 이제 2월 11일 날 부근에 12일 날 부근에 역전이 되었고요.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까지도 다 사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정말 이 테슬라도 이제 한 3주봉으로 보시면 이제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파동을 보시더라도 그냥 보시면 뭐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보더라도 뭐 거의 이제 최고로 파동이 끝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미국 다른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점점 조금 위험 상태에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조금 채널링을 해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일 텐데요. 마지막 이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 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3파 고점을 올려놓으면 사실 뭐 거의 다음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천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유로스톡스는 제외를 할까 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부근을 거의 딱 닿은 상태에서 일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유로스톡스도 아마 천정을 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 관련된 이제 외부 지표들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일 이평선을 조금 이 검은 색깔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 일단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조금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하였고요. 한 7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26일 후행스팬도 다시 이제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단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원달러 확률은 조금 단기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60달러 부근에서 계속 조금 약간 이 수렴이 조금 나면서 이 안테나가 계속 나면서 일단 조금 저항은 뭐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조금 발생하면서 증시가 일단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증시에는 계속 조금 부담이 되고 있고요. 국내 이제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조금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요. 오늘의 이제 하락 원인이었던 미국채 금리의 상승도 어제 거의 1.3% 정도 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증시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금리는 조금 더 조정을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조금 받을 거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장고 설명드리면 신용장고 코스닥이랑 코스피 다 합친 수치는 21.7조 정도 되면서 일단 최고치를 갱신을 하였습니다. 증시가 일단 이렇게 계속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일단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은 아무래도 주가가 사실 이 코로나 이후로 바닥으로 항상 사면은 떨어지고 나서 사면 오르고 떨어지고 나서 사면 오르고 떨어지고 나서 사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사면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일단 지금 심리가 가장 팽배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일단 일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1990년도 고점을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38,957이라는 포인트가 1990년도에 고점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몇십 년 전이죠? 사실 제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202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치를 경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 고평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증시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개별적인 사실 주식을 저희는 이제 투자하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올려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상승은 사실 뭐 개별적인 기업의 뭐 펀더멘털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냥 유동성 장세,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냥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주식이 다 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앞으로는 실적 장세가 곧 나타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주식이 정말 밸류에이션이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실 신용장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다시 신용장고로 돌아가면 신용장고 같은 경우는 일단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신용장고도 여전히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보면 주가가 고점 부분이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수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밸류에이션 수치를 보여드리면 그냥 미국이랑 한국이랑 같이 돼 있는 거를 좀 설명드리면 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고요. 이 주식의 수익률을 이제 그 채권의 수익률로 차감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권에서 일드갭이라고 이제 보통 용어를 사용합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 미국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이 이제 미국의 일드갭인데요.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최저치랑도 비교를 해서도 뭐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증시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점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2008년도부터가 사실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에서 레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양적 완화 효과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이 부분까지 밸류에이션이 내려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2015년 이후부터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수치를 보시면 거의 뭐 지금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식의 할인율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 나눈 수치가 조금 더 금리에는 민감한 모형입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제 미국이나 이제 S&P 관련돼서도 다 이제 금리도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증시는 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누적 관련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도 보여드리면 사실 개인분들이 정말 2020년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거의 71조를 매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누적해서 정말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면서 2020년부터 거의 74조를 매수했네요. 정말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였고 기관이랑 외국인은 정말 엄청난 양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이 볼린저 밴드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인을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위해서 일단 일목균형표는 다 지워보도록 하고요. 파라볼릭도 다 지우고 차트를 조금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볼린저 밴드라는 이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중간값인 미드값은 일단 제가 제외하도록 하고요. 볼린저 밴드는 이제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이 표준 편차를 이제 정규분포 혹시 다 배우셨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정규분포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곡선이 잘 안 그려질 것 같긴 한데 정규분포가 이런 식으로 일단 통계를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95% 확률이 이제 되고요.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뭐 2.5, 2.5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 표준 편차 안에 들어가 있는 확률입니다. 이제 그게 아마 95%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수치는 아닌 거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 뭐 거의 대략 이 볼린저 밴드 바깥을 나갈 확률이 2.5, 2.5, 약 한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뭐 이 20일 동안에 볼린저 밴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200일 동안에 조금 볼린저 밴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넓혀 놓으면 보시면 제가 좀 긴 시계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를 넘은 구간이 이렇게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200일 볼린저 밴드를 넘었을 때가 보통 주가가 일단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고요. 이렇게 넘을 때도 있는데 넘었다가 볼린저 밴드를 하락하게 되면 그때 조금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기 부분도 이제 볼린저 밴드를 넘었다가 또 이제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 일단 제가 이 볼린저 200을 조금 보여드리는지 설명을 하면 이제 국내에서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의 코스피 사실 주식을 들고 있죠. 둘이 이제 합치면 거의 한 70%가 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대주주들이 이제 주식을 팔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팔면 엄청나게 빠르게 급락을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박경철 의사 선생님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고래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통 고래라고 표현하죠. 이제 그런 대주주분들이나 이제 큰손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래인데 이렇게 연못에서는 이제 고래가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을 팔면은 자기가 팔면서 자기가 주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평가 이익이 많이 났더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야 뭐 몇십억 정도 팔아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큰 손이라고 쳐도 뭐 몇십억 팔아봐야 정말 이제 작은 주식이 아닌 이상 사실 뭐 큰 폭으로 하락인 발생하지 않는데 뭐 삼성전자야 뭐 사실 몇십억 정도는 뭐 1초만 해도 팔 수 있으니까요. 팔 수가 있는데 이제 큰 손들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200 안에 있을 때는 팔 수가 없습니다. 팔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인 매도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200일을 넘어갈 때 이제 고래들이 다 팔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거래대금을 조금 보시면 잠시만요. 거래대금을 보시면 이제 RSI도 이렇게 꺼버리고 거래대금을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가 넘어서고 나서부터 이 200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고 나서부터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뭐 개인분들이 많이 사서 그렇지 않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개인분들이 매수하신 주식을 팔아준 게 어떻게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왜 팔았나를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판 거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볼린저 밴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다시 200일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200을 보는 것도 일단 뭐 투자할 때 제가 뭐 항상 보진 않지만 조금 괜찮은 지표인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이 상승은 이제 고래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정말 대규모로 조금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거의 다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매일 설명드리지만 조금 중요해서 설명을 다시 조금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대형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기대 수익률에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맞습니다. 보통 이 8%를 하락하게 되면 주식이 어김없이 조금 하락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딱 7.9까지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7%를 하회하고 나서는 추세적으로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삼성전자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사실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뭐 저도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 증시는 조금 유의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추세선을 오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4파 저점이랑 A파 저점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제 이 B파 라인에서 매도할 수 있는 추세선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선을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그래도 미련을 이제 버리시고 매도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단 뭐 저가 이렇게 뭐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항상 뭐 제 의견을 듣고 꼭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각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기준을 정하시는 게 전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는 일목균형표 일봉상의 괴선을 보고 투자하겠다 하고 하시면 뭐 기준선을 하회하거나 뭐 이 26일 뭐 후행 스팬을 역전되면 뭐 일부 매도하고 기준선 방향이 뭐 떨어지면 일부 매도하고 뭐 이런 식의 기준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다라고 하시면 뭐 120분봉이 되실 수도 있고 뭐 30분봉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기 투자자 하시면 주봉으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거든 사실 다 뭐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하나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조금 강조를 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